요즘 동네 남자들 사이에서 제 마사지샵이 자주 거론된다는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동네 어르신들의 흔한 뒷담화려니 했어요. 이혼 후 새로 자리 잡은 이곳에서 정화테라피라는 이름으로 다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죠. 상가 1층 모퉁이에 작게 문을 열었는데 생각보다 중장년 남성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셨습니다. 저는 그저 이곳에서 정직하게 일하며 평범한 삶을 살고 싶을 뿐이었어요. 손님들에게는 항상 깔끔하고 단정한 모습을 보여드리려 노력했고 최대한 정중하게 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목요일 오후 유리창 너머로 낯선 중년 남성 한 분이 제 샵 앞을 서성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모두 남자분들이라 그런지 그분도 뭔가 기대에 찬 표정을 짓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이 묘하게 인상 깊었어요. 단순히 몸을 풀러온 것 치고는 너무 들떠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분도 뭔가 소문을 듣고 오신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그저 제 일을 묵묵히 했습니다. 다음 날 그분이 제 샵에 들어서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제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자 그분은 조금 어색한 듯 그냥 간단히 어깨랑 허리 좀 풀어주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단정하고 우아한 인상이라고 제가 평소에 듣던 인상과 비슷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친절하게 웃으며 대기 번호표를 건네드렸어요. 앉아서 기다리는 동안 다른 손님들을 관찰하는 그분의 모습에서 묘한 호기심이 느껴졌습니다. 일반적인 마사지샵에서는 보기 힘든 분위기였죠. 드디어 그분의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베드에 앉은 그분에게 따뜻한 수건을 대어드리며 평소에 어디가 불편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부드럽고 차분하다는 말을 자주 들었지만 그날은 유독 신경 써서 말했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마사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진행했습니다. 따뜻한 오일 향이 은은하게 퍼졌고 제 손놀림은 능숙하게 뭉친 근육을 찾아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샵과 차별화된 저만의 방식, 즉 기본적인 마사지가 끝난 후에 가벼운 스트레칭과 함께 혈자리를 짚어주는 마사지를 해드렸습니다.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제가 설명을 덧붙이자 그분은 편안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특히 목과 어깨가 많이 뭉쳐 보이셔서 조금 더 신경 써서 풀어드렸어요. 목이랑 어깨가 많이 뭉쳐 있으시네요. 잠깐만 더 풀어드릴게요. 처음엔 살짝 긴장하신 듯 보였지만 마사지가 깊어질수록 뭉쳤던 근육들이 서서히 이완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떠세요? 시원하시죠? 제가 묻자 그분은 네, 정말 시원합니다라고 솔직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그 진심 어린 표정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 몸 관리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단골분들에게는 항상 이 정도는 해드린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손님들이 만족스러워하는 표정들이었구나 하고 그분이 이해하시는 듯한 표정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서비스가 끝나고 계산을 하면서 다음에도 오세요. 단골이 되시면 더 좋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명함을 건네드리며 친근하게 웃어드렸는데 그분의 얼굴에서 묘한 기대감이 스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샵을 나서면서 뒤돌아보는 그분에게 저는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해드렸습니다. 그 모습이 참 자연스럽고 따뜻해 보였다고 나중에 그분께 들었습니다. 한 달 정도가 지났을까요? 그분이 다시 제 샵을 찾아주셨습니다. 화요일 오전, 평소보다 손님이 한산한 시간이었죠. 어서 오세요. 또 오셨네요. 제가 반갑게 인사하자 저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그분은 왠지 기분 좋아 보였습니다. 지난번처럼 해드릴까요? 친숙하게 묻자
그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도 몸을 풀어드리는 과정은 비슷했지만 평일 오전이라 그런지 제가 좀 더 여유롭게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목과 어깨 마사지는 지난번보다 조금 더 오래 해드렸죠.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제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하자 그분은 혼자 살다 보니 잠이 얕아졌어요. 라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혼자 살면서 느끼는 외로움과 고충이 있었기에 깊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저도 혼자 살아서 그 기분 알아요. 제 말에 그분은 왠지 친근감을 느끼시는 듯 했습니다. 마사지를 받는 동안 우리는 동네 이야기, 날씨 이야기, 그리고 각자의 생활 패턴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분은 좋은 듣기 상대였고, 저는 적절하게 맞장구를 쳐주고, 때로는 재미있는 반응도 보여드렸습니다. 마사지가 끝날 무렵 그분의 어깨를 살펴보니 지난번보다 더 뭉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깨가 많이 뭉쳐 있으세요. 잠깐만요. 이번에는 좀 더 전문적인 톤으로 말씀드리며 목과 어깨를 깊게 눌러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마사지 교육을 받은 적이 있어서 혈자리를 잘 안다고 말씀드리자 그분은 정말 대단하시네요. 너무 시원해서 라며 진심으로 감탄하셨습니다. 그분의 몸이 정말 가벼워진 것을 보며 저도 만족스러웠습니다. 계산을 하면서 그분께 다음에 오실 때는 미리 연락 주세요. 시간 맞춰서 더 편하게 받으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라고 말하며 명함을 건네드렸습니다. 그분은 따뜻하게 웃어주셨고 샵을 나서는 그분의 뒷모습에서 뭔가 복잡하지만 편안해 보이는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혼자 사는 남자에게는 그런 사소한 접촉도 큰 위로가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도 모르게 그분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두 번째 방문 이후 2주일 정도가 지났을 때 동네에 다시 저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라는 분이 제 샵 앞에서 늦은 밤까지 기다렸다는 둥, 밤늦게까지 손님을 받는다는 둥 하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 소문들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불안해졌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며칠 후 다시 제 샵을 찾아주셨습니다. 또 오셨네요. 벌써 몸이 찌뿌드드하세요? 제가 의외라는 표정을 짓자 그분은 조금 다듬어 주세요 라고 어색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날은 다른 남성 손님 한 분이 더 계셨는데 그분은 저와 꽤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는 단골분이셨습니다. 그분께서 정아 씨, 지난번에 해주신 마사지 덕분에 정말 좋아졌어요. 라고 말씀하시자 그분은 왠지 모르게 불편한 표정을 지으시는 듯 했습니다. 제가 다행이네요. 오늘도 좀 더 해드릴까요? 라고 다정하게 대답하는 모습을 보며 그분은 더욱 복잡한 기분을 느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에게만 특별한 서비스를 해주는 게 아니었구나 하는 실망감과 동시에 정아 씨가 정말 그런 사람일까? 하는 의심이 드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 차례가 되어 베드에 앉으셨을 때 저는 오늘은 어떻게 해드릴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평소와 같은 친절한 목소리였지만 그분은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마사지를 해드리는 동안에도 그분은 계속 긴장하신 듯 보였고 제가 어깨를 풀어드릴 때도 예전처럼 편안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떠세요? 좀 불편하신 것 같은데. 제가 걱정스럽게 묻자 그분은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표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도 뭔가 어색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평소보다 조용히 마사지를 해드렸습니다. 계산을 할 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오늘 표정이 좀 어두우신 것 같아서 그분은 아니에요.
제가 좀 피곤해서 그런 것 같아요. 라며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저도 안도하며 다음에는 더 편하게 오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샵을 나서는 그분의 뒷모습을 보며 혹시 그 소문 때문에 나를 오해하고 계신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그분의 발길이 뜸해지자 제 마음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동네 소문은 점점 더 무성해졌고 저는 다시 과거의 악몽이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또다시 내가 아무 잘못 없이 오해를 받고 이곳을 떠나야 하는 걸까? 두려움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늦은 시간까지 저는 샵에 남아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정리를 하던 중 갑자기 문이 열리며 술에 취한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그는 동네에서 소문이 좋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상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고 제가 거절하자 거칠게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아파요. 이거 놓으세요. 제가 소리쳤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샵 문이 다시 열리며 누군가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저기요. 놀랍게도 그분 지훈 씨였습니다. 그는 비를 맞으며 단호한 표정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손 떼시죠? 지훈 씨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에 그 남자는 잠시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지훈 씨에게도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지훈 씨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저를 보호하려 했습니다. 빨리 가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러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몇 초간의 팽팽한 대치 끝에 그 남자는 결국 욕설을 중얼거리며 사라졌습니다. 그가 완전히 사라진 후에야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지훈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살펴보았습니다. 제 손목은 아팠지만 그보다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 손목이 많이 아픈 것 같은데. 지훈 씨의 걱정 어린 말에 저는 괜찮아요, 심하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지만 여전히 놀란 가슴을 진정시킬 수 없었습니다. 따뜻한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놀라셨을 텐데. 지훈 씨의 제안에 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처 포장마차로 향하는 길에 저는 차라리 소주로 하죠라고 말했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포장마차 안은 따뜻했습니다. 소주잔을 받아든 저는 벌컥벌컥 소주를 마셨습니다. 너무나 무섭고 서러웠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결국 저는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죄송해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울어도 됩니다. 정말 무서우셨을 거예요. 지훈 씨가 티슈를 건네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울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단지 동네 어르신들에게 친절했을 뿐인데 혼자 산다고 하니까 다들 이상한 상상부터 해요. 특히 그 사람은 처음부터 그런 눈빛으로 보더라고요. 저는 과거의 아픈 기억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이혼하기 전 마사지 샵을 운영하다가 억울한 소문에 시달렸던 이야기, 남편마저 저를 믿어주지 않아 결국 모든 것을 잃고 이곳으로 도망치듯 이사왔던 이야기까지. 제가 젊었을 때 마사지 일을 배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목이나 어깨 아픈 분들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혼자 사는 남자분들이 많이 아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해드렸는데 그게 이상한 소문으로 번진 것 같아요. 지훈 씨는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해합니다.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정화 씨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요.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그동안 쌓였던 모든 의심과 불안,
억울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훈 씨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저를 이해하고 믿어주었습니다. 고마워요. 저는 지훈 씨의 손을 꽉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포장마차에서 우리는 소주 2병을 마시며 서로의 외로움과 힘든 점들을 공유했습니다. 비는 더욱 거세졌고 지훈 씨는 제게 그의 집에서 비가 그칠 때까지 머물라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오늘 겪은 무서운 일 때문에 혼자 있기가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럼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무서운 일이 있어서 혼자 있기가 좀 그랬어요. 포장마차 사장님께 큰 우산을 빌려두리 함께 지훈 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비바람이 워낙 거세서 둘 다 어느 정도 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지훈 씨의 집은 정말 깔끔했습니다. 혼자 사는 남자분의 집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돈되어 있었죠. 지훈 씨는 제게 큰 수건을 가져다 주고 따뜻한 대추차를 우려주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오늘 만약 당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제 목소리는 아직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은 이제 없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소파에 나란히 앉아 우리는 서로의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지훈 씨는 저녁 시간이 가장 힘들다고 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있을 때는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곤 했는데 지금은 그런 대화 상대가 없어서 너무 조용하다고 했습니다. 저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특히 마사지샵 문 닫고 집에 혼자 있을 때가 제일 외로워요. 손님들과는 대화를 나누지만 그래도 업무상 관계잖아요. 진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요. 서로의 외로움을 나누며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밤 1시가 넘었고 밖에는 여전히 천둥 번개가 치며 비가 내렸습니다. 날씨 예보를 확인해 보니 새벽 3시까지 비가 계속 온다고 했습니다. 지훈 씨는 제게 그의 집에서 주무시라고 다시 제안했습니다. 망설임 끝에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감사한 일만 생기네요. 지훈 씨는 침실에서 여분의 이불과 베개를 가져와 소파를 정리해 주었습니다. 제가 침실로 들어가려던 순간 지훈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당신 같은 분을 만나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잠깐 침묵이 흘렀고 뭔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들이 공기 중에 맴돌았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 봬요. 제가 먼저 말했고 지훈 씨는 네 편안히 주무세요 라고 대답하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오늘 겪었던 무서운 일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새벽 2시쯤 저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훈 씨가 조용히 다가와 물었습니다. 잠이 안 오세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지훈 씨는 제 옆에 앉아 주었습니다. 오늘 힘드셨죠?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또 올까봐 걱정돼요. 지훈 씨는 제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올렸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런 일이 또 생기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말요? 정말 그래도 될까요? 전혀요. 만약 제 아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주저없이 도왔을 거예요. 지훈 씨는 제 손에 자신의 손을 포겠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지훈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다른 분들은 절대 자기 아내 이야기 하지 않으세요. 아내분을 많이 사랑하셨나 봐요. 네, 많이 사랑했어요. 하지만 2년 정도 되니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제 아내도 정화 씨처럼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서로를 바라보며 마음이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둘이 손을 맞잡고 앉아 있다가 자연스럽게 서로를 안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지훈 씨 품에 안겼고 지훈 씨는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것은 욕망이 아닌 위로의 스킨십이었습니다. 서로의 외로움과 상처를 감싸주는 따뜻한 포옹이었죠. 그 순간 모든 불안과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은 진심이구나.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그렇게 안고 있다가 자연스럽게 소파에서 함께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같은 공간에서 평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저와 지훈 씨의 관계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나니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저는 더 이상 혼자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었고, 지훈 씨도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정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죠. 일주일에 서너 번은 함께 저녁을 먹거나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마사지샵도 예전과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 무서운 일이 있은 후로 저는 저녁 늦게까지는 영업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문제가 있었던 손님들에게는 지훈 씨의 지지 덕분에 정중하게 거절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안전이 우선이에요 라고 말해주는 지훈 씨 덕분에 저는 더 당당해질 수 있었어요.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지훈 씨는 평소처럼 제 마사지샵에 들렀어요. 요즘에는 몸을 풀러오는 것보다는 그냥 안부를 묻고 차 한 잔 마시러 오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저도 지훈 씨가 오는 것을 반가워했고 손님이 없을 때는 함께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4시쯤 샵 문이 열리면서 중년 여성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 여성은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정화야. 진짜 너구나. 그 여성이 큰 소리로 말하자 제 표정은 순간 굳어졌습니다. 친언니의 친구, 즉 예전 제 마사지샵에서 저를 곤란하게 만들었던 그 소문의 진원지 중 한 명인 언니였습니다. 언니 여기까지 어떻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반가운 재회라기보다는 뭔가 불편한 상황이 될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소문 듣고 왔어. 여기서 마사지샵 한다더니 진짜네. 그 여성이 샵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언니, 잠깐 밖에서 이야기할까요? 제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지만 그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여기서 해도 돼. 어차피 숨길 일도 아니고. 그 여성의 말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너 예전 그 마사지 사건 이후 다시 이런 일 시작한 거야? 그녀의 직설적인 질문에 제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언니,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정말 마사지샵만. 제가 변명하려 했지만 그녀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화야. 똑똑한 내가 왜 또 그런 일을 해? 예전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지훈 씨가 이 모든 것을 듣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너무나 수치스러웠습니다. 언니, 제발. 제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또 수군거리기 시작했다더라. 남자들이 많이 온다고. 혹시 예전처럼 이상한 소문 또 나는 거 아니야? 그때였습니다. 지훈 씨가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고 끼어들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정화 씨는 정말 성실하게 마사지샵만 운영하고 계세요. 그 여성이 지훈 씨를 빤히 바라보더니 손님이 뭘 알아요? 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정화 씨의 친구입니다. 그리고 여기 단골이기도 하고요. 정화 씨는 정말 친절하고 성실한 분이에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훈 씨의 당당한 말에
저는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 여성이 한숨을 쉬더니 어조를 조금 낮췄습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너무 직설적으로 말했나 보네요. 그냥 정화가 걱정되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화야, 예전 일 때문에 너무 걱정됐어. 저는 깊은 한숨을 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언니, 과거 이야기는 여기서 하기 싫어요. 손님도 계시고, 제가 지훈 씨를 힐끗 쳐다보며 말하자 그 여성은 그래, 미안해. 그럼 나중에 따로 연락할게 라고 말하고는 샵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힌 후 샵 안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훈 씨, 저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시죠? 제 목소리는 무겁고 침울했습니다. 꼭 말씀하고 싶으시면 들어드릴게요. 하지만 억지로는 안 하셔도 돼요. 지훈 씨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어 제 과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저 예전에 이혼하기 전에 마사지 샵을 운영한 적이 있어요. 혼자 하는 작은 샵이었는데 정식으로 허가받고 제대로 된 마사지만 했어요. 정말 건전한 업소였어요. 그런데 단골 중에 한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당연히 거절했죠. 그런 곳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하지만 그분이 동네에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마사지샵에서 이상한 일을 해준다는 식으로요. 처음에는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소문이 점점 커졌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남편도 그 소문을 듣고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결국 그 일 때문에 이혼까지 하게 됐고 마사지샵도 문을 닫아야 했죠. 그래서 이곳으로 이사와 완전히 새로 시작하고 싶었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지훈 씨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동네로 이사 오신 거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네.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려고 했는데 처음엔 손님들 목이나 어깨가 아파 보여도 선뜻 도와드리기가 무서웠어요. 또 이상하게 오해받을까 봐요. 그런데 지훈 씨처럼 진심으로 감사해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됐어요. 지훈 씨는 정말 순수하게 감사해 하시더라고요. 다른 속셈 없이. 하지만 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니까 예전 일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혹시 또 예전처럼 되는 건 아닐까? 이번에도 동네를 떠나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제가 한숨을 쉬자 지훈 씨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정화 씨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요. 저는 지훈 씨의 손을 꽉 잡으며 고마워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때도 저는 그저 정직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근데 혼자 사는 여자가 손만 댔다 하면 그런 시선부터 받아야 했죠. 정말 억울했어요. 그 순간 저는 지훈 씨가 저의 모든 행동과 감정을 이해해주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조심스러워 했는지, 왜 가끔 불안해 보였는지, 그리고 왜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그렇게 기뻐했는지, 모든 게 지훈 씨 덕분에 납득되었습니다. 이제는 괜찮을 거예요. 저도 있고 정화 씨를 진심으로 아끼는 단골들도 많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화 씨는 떳떳하잖아요. 지훈 씨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저는 조금씩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훈 씨 같은 분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렇게 말하며 환한 미소를 지어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훈 씨는 저의 과거와 상처를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고 저는 더욱 지훈 씨에게 의지하고 보호받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지훈 씨에게 과거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석 달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희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서로의 상처와 아픔을 알게 되니 더욱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함께 보내는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거의 매일 만나서 식사를 함께 하거나 산책을 하곤 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저는 지훈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 씨, 오늘 시간 되세요? 같이 시장에 가서 장을 봤으면 좋겠어요. 제 목소리는 평소보다 밝고 경쾌했습니다. 물론이죠. 몇 시에 만날까요? 10시쯤 어떠세요? 사람이 너무 많기 전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럼 정화 씨 마사지샵 앞에서 만나요. 요즘 들어 이런 일상적인 약속들이 정말 행복하게 느껴졌습니다. 시장에 도착하니 정말 활기찼습니다. 주말이라 그런지 사람들도 많았고 상인들의 목소리도 힘차게 들려왔습니다. 뭐부터 살까요? 제가 묻자 지훈 씨는 정화 씨가 좋아하는 것부터 고르세요라고 말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채소부터 볼까요? 제가 지훈 씨 팔을 자연스럽게 끼며 말하자 시장 상인들이 어머, 부부세요? 라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서 아니에요라고 대답했지만 나중에는 그냥 웃으며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배추와 무, 당근, 양파 등을 사면서 저는 지훈 씨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혼자 살면서도 맛있는 김치 먹고 싶거든요. 지훈 씨는 김치 담그시는군요. 저희 아내도 김치 담그는 걸 좋아했는데 라며 아내분을 잠시 추억하는 듯 했습니다. 지훈 씨도 같이 담가요. 혼자 담그면 너무 많으니까 둘이 나눠서 먹어요. 제 제안에 지훈 씨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함께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생선 코너에서는 고등어와 갈치를 샀습니다. 지훈 씨는 생선 좋아하세요? 네. 특히 고등어 구이를 좋아해요. 그럼 오늘 저녁에 제가 고등어 구워 드릴게요. 제가 생선 진짜 맛있게 잘 구워요. 제가 자신만만하게 말하자 지훈 씨는 웃었습니다. 고기 코너에서 삼겹살과 소불고기를 고르면서 저는 지훈 씨에게 요즘 마사지샵 단골분들이 저를 많이 걱정해 주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훈 씨 덕분에 저에 대한 소문도 많이 좋아졌다고요. 어떤 소문이요? 지훈 씨가 궁금해서 묻자 저는 살짝 볼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정화 씨에게 좋은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몸 풀러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예전처럼 이상한 기대를 갖고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졌어요. 지훈 씨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정화 씨가 편안하게 일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뻐요. 지훈 씨 덕분이에요. 든든한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큰 힘이 되는 줄 몰랐어요. 장을 다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등산 모임 친구인 박 씨를 만났습니다. 지훈 씨, 정화 씨랑 함께 계시네요. 박 씨가 반갑게 인사하자 저도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요즘 표정이 정말 좋아 보여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박 씨의 의미심장한 말에 지훈 씨는 어색하게 웃었지만 저도 모르게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화 씨도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이세요. 둘이 정말 잘 어울려요. 박 씨의 말에 저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씨는 지훈 씨에게 지훈 씨 등산 모임에서 모두들 축하해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분 만나셨다고 라고 말했습니다. 동네 분들이 다 알고 계시네요. 부담스러우세요? 지훈 씨가 걱정스럽게 묻자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좋아요. 이제는 숨길 이유가 없잖아요. 지훈 씨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치는 것을 보며 저도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우리는 저녁 준비를 위해 제 집으로 향했습니다. 요즘에는 거의 매일 함께 식사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지훈 씨는 앉아 계세요. 오늘은 제가 다 할게요. 제가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지훈 씨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동안 저는 고등어를 굽고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지글지글 소리와 고등어 굽는 냄새가 정말 좋았습니다. 혼자 살 때는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함과 생기가 집에 가득 차는 느낌이었습니다. 다 됐어요. 제가 상을 차려주자 지훈 씨는 와, 정말 잘하시네요. 정말 군침 도네요. 라며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함께 식사하면서 우리는 마사지샵 이야기, 동네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지훈 씨, 우리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제가 행복한 표정으로 말하자 지훈 씨는 저를 따뜻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지훈 씨가 매일 마사지샵 오픈과 문 닫는 것까지 도와주시니까 정말 든든해요. 제가 고마워하며 말하자 지훈 씨는 제가 도와드리는 게 당연하죠. 정아 씨 혼자서는 힘드실 테니까라고 대답했습니다. 덕분에 정말 마음이 편해졌어요. 예전에는 늘 불안했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 없이 일할 수 있어요. 그날 밤 지훈 씨 집에서 함께 텔레비전을 보면서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드라마를 보다가 제가 지훈 씨 어깨에 기대어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에는 함께 등산을 갔습니다. 등산 모임 친구들도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모두들 저희 둘을 부러워했습니다. 형, 정말 좋은 분 만나셨네요. 둘이 너무 잘 어울려요. 친구들의 축하 인사를 받으며 저는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산을 오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혼자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외로움이었습니다.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집에 돌아오면 혼자였고 기쁜 일이 있어도 나눌 사람이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지훈 씨라는 든든한 동반자가 생겼고 함께 웃고 함께 걱정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겼어요. 마사지샵 일도 예전처럼 무섭지 않고 매일매일이 기대됩니다. 과거의 상처도 이제는 지훈 씨와 함께 치유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혼자 살면 외로움은 2배지만 함께 살면 마음은 2배 따뜻해지더군요. 이제는 정말 함께 웃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훈 씨와 함께 소소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 가고 싶어요. 서로를 아끼고 보살피면서 진정한 동반자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저희 둘의 사랑 이야기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황혼의 나이에 만난 소중한 인연, 오해와 편견을 넘어 피어난 진실한 사랑, 그리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함께 걸어가기로 한 약속.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라서 더욱 따뜻하고 행복한 매일을 살아가고 있어요.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